오늘 영상은 지난 에피소드 36, 11월 10일 이후의 팔란티어 뉴스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7일 스톤코 티커 STNE의 주가가 35% 정도 급락한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팔란티어 주식은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9일 3분기 실적 보고서 이후 주가는 약 10% 떨어졌으며 11월 11일 회복하는 듯 하더니 지난 5거래일 동안 주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전 팔란티어 비디오에서 설명했듯이 3분기 실적의 주요 실망은 정부 매출 수입의 둔화였습니다. 특히 정부 계약은 아직까지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 다룬 영상에서 최근 팔란티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관심이 작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보고서 직전에 쇼트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분기 실적 보고서 이후 최근 5일 동안 팔란티어의 혼란스러운 주가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등급과 시장이 팔란티어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11월 17일 스톤코의 주가가 35%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에서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팔란티어의 사회 이사 중 한 명인 스펜서 라스코프는 최근 평균 가격 22.86달러 가격으로 57만 1000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이사인 스펜서 라스코프는 여전히 팔란티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분을 9.1%만 줄였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내부자 매각은 팔란티어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스티븐 코엔가 주당 18.86달러에 매도한 2,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코엔이 보유한 팔란티어 지분의 69%였습니다. 게다가 팔란티어 내부자는 지난 해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부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팔란티어 주식을 현금화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부자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평가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주식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매수하는지도 팔로우업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내부자들이 주식을 어떤 이유로든 매도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투자자 및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팔란티어를 좋아합니까? 11월 15일 우리는 팔란티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연금인 팔란티어 지분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금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 CalPERS라고 함입니다. CalPERS는 4,96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금기관이며 지난 3분기에 360만 달러 팔란티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번 소식의 의미는 CalPERS가 미국 최대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투자하는 기업을 선호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CalPERS의 주요 투자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수익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을 때만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CalPERS의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투자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투자 대상 회사가 위험하다고 여겨진다면 CalPERS 펀드 매니저는 그 위험을 매우 철저히 계산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이 팔란티어에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BigBears.ai와 팔란티어의 새로운 파트너십
또한 11월 15일 팔런티어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 솔루션의 선두 제공 업체인 BigBear.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팔런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은 BigBear.ai의 Observe, Orient 및 Dominate 제품과 통합됩니다. 함께 통합된 제품은 데이터 분석의 팔런티어 이코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기계 학습 확장을 생성할 것입니다. BigBear.ai의 제품을 통해 팔런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컴퓨터 비전을 예측 및 수행하고 자연어를 처리하고 코딩 없이 기타 예측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팔런티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원스톱 숍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팔런티어의 플랫폼이 잠재적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팔런티어가 BigBear.ai와 파트너십을 맺은 또 다른 이유는 팔런티어의 더 많은 판매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igBear.ai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 계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팔런티어와 유사합니다. 팔런티어의 대정부 매출은 3분기에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 기존 정부 고객에게 연쇄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아직 거래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정부 부서와도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정부 내에게 강력한 발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3분기 earning conference에서 팔런티어 경영진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둘 것 중 하나가 상업적 고객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BigBear.ai의 강력한 AI 및 머신러닝 기능이 팔런티어의 플랫폼에 추가되면 팔런티어가 일반 고객 영업망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며 타 업체와의 제품 마케팅 경쟁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BigBear.ai는 2021년 6월에 Gig Capital 4 티커 GIG와 16억 달러의 SPAC 합병을 통해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0일 BigBear.ai는 합병을 승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 3일에 특별 주주 총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스펙 거래는 BigBear.ai가 공개 회사가 되면 BigBear.ai는 스펙 거래를 통해 약 3억 3천만 달러의 현금을 얻게 되며 BigBear.ai는 이를 기술 발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을 맺은 팔런티어는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와 커버리지 뉴스 11월 10일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리시 잘루리아는 팔런티어의 주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지난번 팔런티어 에피소드 비디오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잘루리아와 같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주요 정부 사업에서 팔런티어의 성장 둔화와 미국 연방 계약의 수익 증가가 전분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루리아는 팔런티어가 3분기 리포트에서 일반 상업 고객 성장이 긍정적이었다고 발표한 것을 좋은 뉴스가 아닌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업 고객 성장은 스펙 투자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런티어가 앞으로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월스트리트의 최고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크레딧 스위스의 필 윈슬로우는 중립 의견과 목표 주가 25달러로 팔런티어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윈슬로우는 팔런티어가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렴형 데이터 패브릭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팔런티어를 경쟁업체와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중립적인 평가와 현재 가격에서 멀지 않은 목표 가격으로 시작했지만 회사의 파운드리 제품이 상업 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팔런티어가
소수의 고객과 대규모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팔런티어가 바로 이 점을 깨닫고 그들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150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할 계획이고 그들의 목표 중 하나가 파운드리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유사성을 가진 많은 상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는 제한된 제품이 표준화되고 맞춤화하는데 더 적은 비용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의 상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음을 잠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팔런티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월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주가 과열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딧의 월스트리트 베팅 포럼에서 팔런티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월벳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 팔런티어에 대한 내부자 매도만 있었고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등급을 하향 조정한 분석가도 있었지만 팔런티어의 제품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팔런티어의 공격적인 성장과 계획대로 일반 상업 고객을 확장하고 정부 사업을 유지,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BigBear.ai 및 Foundry for Builders, Foundry for Crypto와 같은 기타 제품과의 파트너십 및 상업용 고객을 위한 파운드리 플랫폼을 표준화하려는 계획을 통해 팔런티어가 기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스톤코 티커 STNE 급락에 대한 뉴스입니다. 스톤코는 11월 17일에 거의 30% 급락했습니다. 가파른 하락 이유 중 하나는 11월 16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스톤코는 3분기에 매출 약 2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성장하였으나 EPS는 마이너스 0.78달러이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는 2억 4,700만 달러로 실제보다 약간 상회하였지만 컨센서스 EPS는 0.12달러로 어닝 쇼크를 보고했습니다. 머틀리 풀의 니콜라스 러셀 릴로에 따르면 주가가 35% 하락한 또 다른 원인은 뱅코 인터에 대한 스톤코의 투자 가치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이었습니다. 스톤코는 자체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뱅코 인터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2분기에 뱅코 인터의 지분 4.99%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는 3분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뱅코 인터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에 스톤코에 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스톤코는 이미 신용대출 회사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브라질의 대출 담보 시스템의 취약한 인프라 설정으로 인해 신용담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톤코는 중소기업 신용 상품을 일시 중단했고 이로 인한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톤코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지만 스톤코의 비즈니스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위험이 높지만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에게 너무 도전적이어서 위험 감수가 필요한 주식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